미국 뉴욕에서 차로 약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롱아일랜드 이스트엔드 마을. 한 여성이 화를 내며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딸 역시 엄마로 보이는 여성에게 큰 소리로 대들며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미국 해변가에 위치한 롱아일랜드 이스트엔드에 거주하는 여성 하퍼 그레이스 앤더슨 씨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 동쪽에 위치한 롱아일랜드 이스트엔드에 살고 있는 하퍼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스트엔드는 해변이 아름다운 곳이며 역사적인 마을이 있는 곳이죠. 현재 저는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고 이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현재 남편과의 결혼을 극도로 반대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 아니었기에 지금의 모습까지 오는데도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 년 전 야구장에 방문했던 일 덕분에 현재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생신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다 같이 뉴욕에 있는 매츠 홈시티필드에 가서 야구 경기를 보기로 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 있는데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저희 가족에게 다가와 핫도그와 음료를 건네며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웬 동양인 남성이 구걸하듯 장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는지 아빠는 동정심에 핫도그와 음료를 하나씩 사주셨습니다. 핫도그의 비주얼은 제가 아는 것과 다르게 야채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핫도그를 맛보신 엄마는 맛이 없다고 그대로 남기셨어요. 미국의 야구장은 음식이나 맥주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인데 가격만큼의 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별로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냥 별 다른 말씀 없이 다 드셨고요. 그런데 반대로 전 야채가 들어있는 핫도그가 오히려 미국의 느끼한 핫도그보다 훨씬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끔 저 혼자 경기장에 갔는데 갈 때마다 그 동양인 남성이 핫도그를 팔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핫도그가 생각나서 경기장을 찾았지만 나중에는 그 남성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자주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게 되어서 그런지 저희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그 동양인 남성의 성실함에 매료되어 제가 그 남자에게 사귀자고 고백했어요. 처음엔 당황한 듯 놀라 보였지만 결국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지하게 만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매일 같은 곳에서 성실하게 핫도그를 파는 그를 보니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1년 뒤에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현재 자신의 처지가 어려운 편이기도 하고 자기와 결혼하면 힘든 삶이 될 거라며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죠. 당연히 저와 결혼할 줄 알았는데 거절했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고 왠지 모를 배신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가 늘 남자답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모습에 반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우린 어떤 일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결혼을 하자고 마음먹은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자신과 결혼하면 힘든 삶이 될 거라는 둥 약해 빠진 소리를 하고 있으니 화가 나 저도 모르게 그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사실 전 누군가의 뺨을 때린 건 태어나 처음이었는데요. 저에게 뺨을 맞고 정신을 차린 그는 제 청혼을 다시 받아들였고 부모님에게도 저희 마음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있다고 하니 어떤 남자인지 보고 싶다며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바로 나를 잡고 집으로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반갑게 맞아주시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엄마는 제 남자친구를 보더니 인상을 구기시곤 저를 잠깐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 남자는 야구 경기장에서 핫도그를 팔던 호객꾼 동양인이 아니냐면서 대체 왜 저런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핫도그를 파는 게 뭐가 나쁘냐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대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결혼해서도 야구장에서 핫도그나 팔며 살 거냐고 미래가 깜깜한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며 반대하시더라고요. 엄마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저희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아버지가 우선은 남자친구를 집에 보내는 게 좋겠다며 급하게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엄마가 반대를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거고 결혼식에 오지 않아도 좋다며 큰 소리치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스트엔드 근처에 가장 싸고 작은 집 하나를 구해 살기 시작했죠. 방은 단 한 칸뿐이었고 제대로 된 살림을 다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지 못했고 대신 교회에서 가볍게 결혼식을 올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었죠. 특히 남편은 야구장에서 핫도그를 하루 종일 팔아봐야 5, 60달러, 한국 돈으로 6, 7만 원 정도 되는 금액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낮에는 핫도그를 팔고 저녁엔 호프집에서 서빙을 하며 일을 했습니다. 저 역시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죠. 그래도 전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둘이서 4,000달러, 한국 돈으로 약 520만 원 정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먹고 싶은 것도 아끼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이스트엔드 근처에 테이블 2개 정도 놓을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면 남편은 더 이상 돌아다니며 핫도그를 팔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둘이서 번 돈으로 생활이 됐지만 현재는 임대료나 재료비 등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밥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살면서 아마 이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렇게 가장 힘든 시기에 저희 부모님이 가게로 오셨습니다. 아빠와는 가끔씩 연락을 했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한 건 집을 나온 이후로 처음이었죠. 테이블이 2개뿐인 작은 가게에 그마저도 손님이 없는 모습을 보신 엄마는 혀를 내두르며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내려두시고선 인사도 받지 않고 네가 결정한 삶이고 더 이상의 도움은 없다며 그대로 나가버리셨습니다. 남편은 멋쩍은 듯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저 역시 자존심도 상했지만 이런 상황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한국에 잠깐 다녀오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그냥 이대로 한국에 도망가자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알아오자는 것이었죠. 애초에 미국인 입맛에 맞는 미국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요즘 한국 음식들이 인기가 있으니 미국인 입맛에 맞는 한국 음식을 팔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듣다 보니 왠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에 그러자고 했고 바로 한국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한국의 고아원에서 지내다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무도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해서 남편은 다시 미국의 고아원에 맡겨졌고 어린 시절부터 홀로 힘들게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도착한 한국에서 남편의 연고지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 지냈던 고아원은 경기도 안양시였고 그 동네로 가보자고 하는 남편을 따라 함께 이동했습니다. 저희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동안 호텔 대신 모텔에서 지내기로 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모텔과는 다르게 시설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객실 안에는 큰 TV는 물론 컴퓨터와 냉장고, 욕실에는 큼지막한 욕조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 모텔에는 TV가 없는 곳은 물론 컴퓨터는 애초에 있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모텔은 그냥 당장 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곳이라 좋았습니다. 모텔에 있는 컴퓨터로 저희가 가야 할 음식점들을 찾아보기로 했죠. 후기가 좋은 곳들을 선별해서 하루에 5군데씩 돌아다녀 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2인분씩 먹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1인 주문을 하거나 포장을 해오는 위주로 식당을 돌아다녔죠. 그렇게 한국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면서 미국에서 어떤 음식을 팔아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대부분 다 맛있었지만 막상 미국에서 한국의 식재료를 구한다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다시 모텔에 돌아와서 한국의 음식을 더 찾아보다가 김밥이라는 메뉴를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비빔밥과 비슷했는데 김밥은 돌돌 말아서 나오는 모습이 독특하더라고요. 바로 근처에 있는 분식집을 찾아가 김밥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비빔밥과는 다르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와 단무지의 새콤달콤한 맛이 더해져 자꾸 손이 가는 중독성 강한 맛이었죠. 이거라면 미국인들 입맛에도 잘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떡볶이 메뉴도 추천해 주시면서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떡볶이를 먹어보긴 했는데 이날 먹었던 건 라면이 들어간 라볶이라는 메뉴였습니다. 일반 떡볶이에 라면이 들어간 메뉴라니 신기하기도 했고 비주얼도 더 푸짐해 보였죠. 저희는 바로 라볶이와 김밥을 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밥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쉬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무슨 도구를 이용해서 밥을 돌돌 말던데 저는 그 이름을 몰라서 바로 공책에 그림을 그려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뭐라고 말을 거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때 여자 사장님은 옆 가게에 있던 다른 분을 불러오시더니 휴대폰으로 번역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노트에 이것저것 그림을 그리고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보시곤 저희에게 음식 장사를 하려는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김밥 마는 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말던 도구는 김밥발이라는 것이며 라볶이와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는 사장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덕분에 저희는 바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메뉴도 새로 만들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새로 오픈한 저희 가게에서는 라볶이와 김밥, 그리고 남편의 핫도그를 조금 더 손봐서 새롭게 메뉴를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요리를 맛본 동네 사람들은 처음 먹어보는 매콤한 라볶이와 김밥 맛에 제대로 빠져들었고 새롭게 손본 핫도그도 맛있다며 다들 만족했습니다. 이후부터는 거짓말처럼 장사가 정말 잘 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줄까지 서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게는 조금 더 큰 곳으로 확장하며 번화가 쪽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도 저희 가게에 오시더니 잘 됐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과거에 행동했던 일은 정말 미안하다며 남편의 두 손을 잡고선 당장 결혼식부터 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남편은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저희는 곧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을 조금 더 넓혀서 저희 부모님과 남편 모두 다 같이 살고 있어요. 1층엔 부모님이, 2층엔 저희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남편의 제안이었고 부모님은 너희가 불편할 거라며 반대했지만 남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없었기에 꼭 같이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이 야구장에 가서 남편을 만난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식집 사장님에게도 안부를 물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은혜를 갚으러 한국에 가겠다며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